세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중간고사 예상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문제를 냈고요. 정말 다르지 않게 냈거든요. 다르지 않게 냈으니까 꼭꼭 이 영상 보고 또 꼭 문제를 본인도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1번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은 객관식 문제로 냈고요. 주관식 문제는 딱 3문제 냈어요. 다음 중 데이터의 산포를 측정하는 척도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세요. 답이 3개인지도 알려줬어요. 그쵸? 답이 3개인지도 알려주고 데이터를 우리가 측정하는 거는 뭐야? 대표값이 측정하는 게 하나 있고요. 산포를 측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쵸? 대표값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평균, 중앙값, 그리고 최빈값, 그리고 뭐 최대값 또는 최소값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쵸? 산포를 나타내는 측도는 혹시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범위가 있었고요. 그 다음 4분위수 범위도 있었어요. 그쵸? 4분위수 범위라고 우리 IQR이라고 해서 Q3 빼기 Q1 이렇게 구하는 4분위수 범위도 있었고요. 그 다음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분산도 있었고요. 표준편차도 있었어요. 그쵸? 아마 다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표값으로는 우리가 4분위수 Q1, Q2, Q3, Q4 이렇게 한 점씩 나오는 거는 사실은 대표값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산포를 측정하는 척도가 아닌 것을 고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4분위수 범위는 산포를 측정하는 거고요. 중앙값은 대표값이죠. 아니죠. 범위도 4분위수를 산포의 흩어짐의 정도를 표현하는 여기에 들어있고요. 평균도 대표값이니까 산포를 측정하는 척도가 아니에요. 그쵸? 표준 편차도 우리가 산포를 측정하는 척도로 여기 있었고요. 4분위수 Q1, Q2, Q3, Q4는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아닌 거를 고르라 그랬으니까 2번이랑 4번이랑 6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2, 4, 6이에요. 제가 작은 번호는 바꿔서 낼 수 있으니까 조금 이해하고 숙지하고 시험을 보러 오시는 게 좋겠어요. 2번. 다음 자료가 질적 자료인지 양적 자료인지 구분하고 우리가 질적 자료인 경우에는 명목 척도, 순위 척도가 있었고요. 양적 자료인 경우는 구간 척도, 비율 척도가 있었는데 어떤 척도에 해당되는지 구분하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그쵸? 혹시 이게 우리가 사회과학적인 어떤 면에서 자료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경영학 시간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자료의 척도 기준이에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질적 자료하고 양적 자료가 있었어요. 그쵸? 질적 자료는 우리가 명목 척도가 있고요. 그 다음 순위 척도가 있었고요. 양적에는 우리가 등간 척도 또는 구간 척도라고 얘기하고요. 비율 척도가 있었어요. 명목 척도는 이름만 의미가 있는 경우에 그쵸? 남자, 여자 또는 뭐 결혼 유무, 뭐 기혼이냐, 미혼이냐, 이혼이냐, 사별이냐, 그리고 뭐 국가 한국이냐, 미국이냐, 뭐 요렇게 우리가 브랜드가 뭐 나이키냐, 아식스냐 요렇게 이름만 의미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명목 척도라고 얘기하고요. 순위 척도는 이름도 의미가 있고 순서도 의미가 있는 경우에 그쵸? 예를 들면 우리 여론조사 아니 뭐지 그 선호도 조사할 때 좋고 나쁘고 싫고 아니 좋고 보통이고 뭐 싫고 이런 것들은 사실 순서는 의미가 있어요. 그쵸? 예를 들면 학년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A, B, C, D 이렇게 학년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나눌 수 있는데 순서는 좀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순서 척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등간 척도는 이제 수치가 의미가 있는 경우예요. 수치가 의미가 있는 건데 간격만 의미가 있는 경우에요. 간격만 의미가 있는 거여서 예를 들면 온도 20도하고 40도는 분명히 차이가 나죠. 근데 20도가 40도보다 2배 춥다 또는 2배 덥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등간 척도는 절대 0점이 없는 거예요. IQ 100이랑 200도 IQ 100이 IQ 200보다 머리가 2배 나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 0점이 없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등간 척도라고 하고요. 비율 척도는
정보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서 이름도 의미가 있고 순위도 의미가 있고 간격도 의미가 있고 비율까지 의미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칼로리가 40칼로리랑 80칼로리가 있으면 40칼로리가 80칼로리보다 2배 칼로리가 작죠. 이렇게 절대 0점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몸무게가 20kg랑 40kg가 있다 그러면 몸무게 40kg가 20kg가 2배 이제 무겁다,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율, 고배 비율까지 성립하는 경우가 우리가 비율 척도라고 얘기하고요. 당연히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정보의 양은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질적 자료인지 양적 자료인지 구분하라 그랬으니까 이름만 의미 있는 명목 척도랑 순서가 의미가 있는 서열 척도는 질적 자료가 되는 거고요. 구간 척도랑 비율 척도는 수치가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양적 자료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되고, 이제 한번 넣어볼게요. 결혼 상태, 미혼, 기혼, 이혼, 사별. 정말 이름만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 명목 척도겠죠. 이름만 의미가 있는 경우. 성적 등급, poor, fair, good, very good. 이거는 뭐예요? 이름도 의미가 있고 순서도 의미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중학생 남자의 몸무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율까지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 온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간격만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비율은 의미가 있지 않아요. 절대 0점이 없는 경우고요. 브랜드 이름, 나이키, 뭐 아식스 또는 뭐 아디다스, 이런 건 이름만 의미가 있는 경우니까 여기 명목 척도에 들어가고요. IQ 지수도 역시 절대 0점이 없지만 수치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간격으로 의미가 있는 거니까 요거는 우리가 구간 척도로 여기에 들어가고요. 칼로리 아까 얘기했죠. 비율 척도고 학년도 아까도 얘기했죠.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계속 볼게요. 측정값으로부터 창값에 가까운 값을 구하기 위하여 각 측정값의 오차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것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최소가 되도록 구하는 방법이니까 이건 우리가 최소제곱법이죠. 그렇죠? 최소제곱법. 이거 아니고요, 일단. 그리고 어떤 것은 평균이든지 중앙값이든지 이 방법에 기초하여 측정값에 포함되어 있는 차이를 가장 적게 만드는 뛰어난 추정값이다. 이거 제가 자료에도 올렸고요. 교과서에도 사실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제곱법으로 이래가지고 뭐예요? 어떤 오차, 편차, 차이를 가장 최소로 만들 수 있는 거는 평균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2번이 되겠어요. 사실 4번, 5번은 제가 두 번째 시간 마지막에 우리가 얘기한 중심극한 정리에 대한 건데요. 두 번째 시간 얘기한 거 맞죠? 첫 번째 시간 얘기했나? 어쨌든 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x1, x2, xn이 평균 뮤 분산 시그마 제곱인 임의의 모집단에서 랜덤 표본일 때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규 분포를 따르면 무조건 정규 분포를 따라야 샘플도 표본 평균도, 그쵸? 근데 뭐에 의해서? 요게 바로 잠깐만요. 요게 중심극한 정리예요. 정말 중요한 정리거든요.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적을게요. 표본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보통 우리 n을 30으로 보거든요. 30으로 보는데 요즘 20 이상도 정말 정규 분포에 많이 따라요. 30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 분포는 평균이 역시 뮤이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을 표본 크기 n으로 나눈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표본 평균에 대한 거는 데이터에 우리가 표본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30 이상 크면 평균이 뮤이고 여기가 분산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n분의 시그마 제곱. 그래서 요거를 찾으면 2번이 되겠네요. 이 4번을 응용한 문제가 5번이에요. 5번 한번 볼게요. 모집단이 쌍봉 모양을 가졌어요. 모집단이 분포가 이런 정규 분포가 아니고요. 이런 쌍봉을 가졌어요. 쌍봉.
우리 일본 남자 대학생의 키, 여자 대학생의 키, 우리가 정규 분포, 이렇게 모집단에 대한 분포를 그렸을 때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쌍봉 모양을 가졌다는 거는 일단 모집단이 정규 분포 모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20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예요. 시그마가 20으로 알려져 있다. 분사는 뭐예요? 분사는 시그마 제곱이에요. 그쵸? 이때 모집단으로부터 표본 크기가 100개를 뽑았네요. 30보다 커요. 그쵸? 그러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이 표본 평균들에 대한 분포는 뭐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뭐에 의해서?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평균이 뭐이고 여기 있네요. 평균이 뮤 그대로 우리가 모집단의 분포를 따르자가 평균이 뮤이고 100. 100이고 100이니까 4번하고 5번 일단 날리고요. 그리고 분산이 뭐예요?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잖아요. n분의 시그마 제곱. 여기서 n은 표본 크기가 100이니까 100이고요. 시그마 제곱이에요. 그쵸? 시그마 제곱이 표준 편차가 20이니까 시그마 제곱은 40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날리면 4번 되더라. 이게 표준 편차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 분산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요거를 제가 표준 편차로 썼는지 평균 분산으로 썼는지 만약에 이게 분산으로 만약에 썼으면 그냥 100분의 20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쵸? 20. 근데 지금 표준 편차니까 20의 제곱을 한 거예요. 요거 5번 잘 들어보길 잘 확인해보고 시험 문제 푸세요. 그 다음 6번이에요. 정규분포의 특징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정규분포 지난 시간부터 너무 많이 얘기하죠. 1번 한번 볼게요. 도수분포 곡선이 평균값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 대칭인 종모양을 이룬다. 이렇게 이루는 거 맞죠? 1번 맞고요. 2번 정규분포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당연하죠. 이거는 1이고요. 평균값이 일정할 때 표준 편차의 값이 커질수록 곡선의 모양은 낮아지고 좌우로 퍼진다. 만약에 예를 들면 평균값은 똑같아요. 이렇게 100이에요. 그쵸? 이것도 100이고 두 번째 것도 이렇게 100이라고 할 때 만약에 표준 편차 값이 커지면 이게 예를 들면 5고 요거는 10이라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낮고 퍼져 있죠. 퍼져 있다. 그래서 3번도 맞다. 그럼 4번. 표준 편차의 값이 일정. 이번엔 표준 편차의 값이 일정하고 평균이 달라지면 평균이 100이면 이렇게 되고요. 평균이 110이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평균값이 달라지면 곡선의 모양은 똑같지만 표준 편차가 똑같으니까 대칭축은 뭐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평균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4번도 맞다. 그리고 5번은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하나의 표준 편차 원 시그마만큼 떨어진 넓이의 영역은 0.95가 아니고 0.60 이렇게 되죠. 68.5%니까 685 정도 되겠죠. 95로 되는 거는 2 시그마예요. 그쵸? 그래서 요게 틀렸다예요. 그쵸? 1 시그마. 평균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는 68.5%.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는 대략 95.4, 95%,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는 대략 99.73% 정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음 중 빅데이터의 정의로 사용되는 사부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우리 빅데이터 제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는데요. 생각나죠? 규모, 첫 번째로 볼륨의 크기가 엄청 늘어났어요. 그쵸? 그리고 데이터에 생성되는 속도가 엄청 빨라졌어요. 그쵸? 내가 생성되는 속도도 빨라지고 그리고 또한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우리가 알고 있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또는 홈페이지, HTML 언어 우리 지금 찍는 거 있죠. 맨날 이제 식당 다니면서 찍는 QR코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너무너무 다양해졌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IT 기술이 발달해서 지금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 이제 그다음 보라서티인데 요게 이제 플러스 4V고요. 요거 시각화는 사실은 6V에 속해. 그래서 3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8번이에요. A 회사에서 판매되는 최신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판매 가격은 평균이 65만 원이고 표준 편차가 8만 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예요. 그렇죠? 그럼 요거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거는 뭐예요?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그치? X가 평균이 65고요. 표준 편차가 8이니까 8의 제곱 이렇게 따르죠. 그러면 한 상점에 들러서 최신 기능을 보유한 휴대폰 가운데 임의로 하나 골랐어요. 한 개 골랐을 때 그 휴대폰의 가격이 57만 원에서 78만 원, 73만 원 사이를 물어봤네요.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은요. 요게 65만 원이고요. 그쵸? 그 다음 57만 원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 73만 원은 여기 있네요. 여기. 요 안에 들어갈 확률은 얼마인가라는 거예요. 그쵸? 요거 우리 뭐 시켜요? 뭐 시키냐면 표준화 시키죠. 표준화 시켜서 65를 뭐로 만들어요? 표준화되는 작업은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1로 만드는 작업이잖아요. 그럼 65가 0이 되고 73은 뭐가 될까요? 구해보면 되죠. 그쵸? 73 빼기 평균 빼고요. 표준 편차 8로 나눠주면 되네요. 그래서 8분의 8 해서 73은 1이 되네요. 1. 그리고 57도 바꿔주면 돼요.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57 빼기 평균 빼고요. 평균 빼고 표준 편차 8로 나눠주면 요거는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1. 여기에 들어갈 확률은 얼마인가? 우리 표준 정규 분포표 봐야 되겠죠. 여기 요 값이랑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1까지 값을 구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되겠다. 또는 그냥 2개 더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표 아까 보던 거 잠깐 보면요. 1.0인 경우는 0.3413이었더라 라는 거예요. 그쵸? 0.3313이었으니까 그대로 여기 나와 있네요. 0.6828 2개 더. 요게 값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혹시 제가 이 73만 원을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지금은 1만큼 갔는데 2만큼 가도록 예를 들면 뭐 81만 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 9번 한번 볼게요.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평균은 양적 변수, 비율은 질적 변수에 사용되지만 평균과 비율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개념이다. 이거 제가 많이 얘기했죠. 그 다음 설명 변수의 우선순위를 고를 때 인과관계가 너무 당연한 것은 안 된다. 너무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손님이 많이 들어오면 매출액이 늘어나죠. 그러면 손님 수랑 매출액 관계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치? 이런 당연한 거는 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간과 비용만 아까울 뿐이에요. 그쵸? 3번 중앙값은 최소제곱법에 기초하여 측정값에 포함되어 있는 차이를 가장 적게 만드는 뛰어난 추정값이다. 3번 우리 아까 제가 요 문제랑 똑같죠. 3번 문제랑 똑같죠. 중앙값이 아니고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평균이에요. 그쵸? 평균이니까 3번이 답이 되더라. 그리고 데이터의 불규칙성이 어떠하든 예를 들면 아주 극단적인 분포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에는 내가 체비셰프 부등식에서 4분의 3 정도의 데이터는 항상 가지고 가더라라고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했어요. 그쵸? 그럼 통계학에서 우연한 불규칙성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차이를 의미가 있는 차이라 그래서 유의차라고 불러요. 요 유의차, 유의 수준 이 얘기는 중간고사 끝나고 또 많이 들어볼 얘기예요. 그 다음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통찰의 통계학 개념에서 인과관계 해석에 대해 올바른 설명을 모두 고르세요. 이거 역시 교과서에 나와 있고요. 제가 자료에 올려놨어요. 아웃컴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더라도 조절이 가능해야 된다. 1번 맞죠? 예를 들면 여름에 맥주가 아주 많이 팔리더라.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명확하죠. 근데 여름의 계절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절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다지 주목받지 않고 분석된 적이 별로 없어야 된다. 이것도 맞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냥 한번 해보니까 우연찮게 인과관계가 뭐예요? 너무나 잘 나타났다라는 거. 예를 들면
맥주를 사는 사람이 기저귀를 많이 살 줄 몰랐어요. 그쵸? 그래서 미국에서 월마트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아빠들이 금요일 퇴근하면서 맥주를 사러 갔는데 이제 집에서 저다가 오는 거죠. 기저귀를 갖고 오라고. 그래서 이거의 두 개의 관계가 지금 모르고 해봤는데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받지 않고 분석된 적이 별로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형마트 가보면 정말로 맥주 옆에 기저귀 옆에 맥주가 있어요. 그렇다. 그 다음 세 번째, 인과관계가 아주 명확한 것을 찾아 모형 분석에 활용해야 된다. 이거 아니죠. 그죠? 아까 1번이요. 1번 얘기할 때 이거는 뭐 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이건 아니고요. 인과관계보다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춰 결과를 정리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죠. 그쵸? 인과관계가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통찰의 통계학 개념에서 인과관계 해석에 대한 설명을 모두 고르시오 해죠. 인과관계가 너무 당연한 것은 안 된다까지.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제가 뭘 잘못 눌려서 화면이 빠져가지고 다시 할게요. 계속 할게요. 그래서 인가가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너무 당연한 것은 안 되죠. 해볼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1번, 2번, 5번이 정답이더라 라는 거예요. 이제 주관식 세 문제 아주 쉬운 것만 내놨어요. 쉬운 것만 내놨으니까 한번 잘 볼게요. 어느 편의점 4년간 이익 증가율이 120%, 152%, 120%, 160%였다. 연평균 이익 증가율은 얼마인가? 요거에 대한 평균을 계산해보라 라고 얘기했죠. 제가 평균에 대해서 우리가 산술평균, 조합평균, 기하평균 있다고 얘기했고요. 고배 비율로 우리가 변하는 데이터는 기하평균을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평균 성장률, 이익률 이런 것들은 무조건 기하평균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쵸? 그래서 이거 4분의 120 플러스 150 플러스 120 플러스 116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그쵸? 이건 산술평균 구하는 거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배평균이니까 120 곱하기 152 곱하기 120 곱하기 116에 하나 둘셋 4개니까 4분의 1승은 요렇게 구해야 정답이에요. 요렇게 꼭 구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기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계산기 필요 없는 문제를 낼 수도 있으니까 계산기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꼭 고배 비율로 해서 해야 된다. 만약에 데이터가 예를 들어 1이고 4고 8이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 곱하기 4 곱하기 8의 3분의 1 하면 돼. 그쵸? 만약에 데이터가 2개였다. 그러면 1 곱하기 4의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죠. 2분의 1은 루트 4랑 똑같은 거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2번 다음과 같은 정보가 주어졌을 때 현상 파악이 아닌 인과관계 통찰의 의미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요거 우리 실내 구간 그림이죠. 그래서 잘 안 보여서 조금만 더 크게 해볼게요. 보면은 백화점 홍보 기간 중에 어떤 DM 즉 홍보물을 발생한 그룹과 발생하지 않은 그룹과 발생한 그룹의 매출액의 차이를 비교해 봤더니 이와 같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이 해석을 쭉 적어주면 돼요. 우리가 실내 구간의 그림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뭐예요? 중심으로, 평균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 선까지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95% 정도는 이 정도 쓰더라. 이쪽도 95% 정도는 이 정도 쓰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만큼이니까. 근데 이게 지금 서로 겹치지 않아요. 그렇죠? 실내 구간이 서로 겹치지 않기 때문에 우연히 발생한 거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 통찰의 의미에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기간 중, 즉 H백화점 행사 기간 중 홍보물, 즉 DM을 발행한 그룹과 DM을 발송하지 않는 그룹에는 분명히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홍보물을 발송한 그룹이 매출액이 높아지므로 행사 기간 중에 홍보물을 발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3번.
다음 중 두 자료의 입줄기 그림을 같은 줄기를 사용하여 그리고 해석하세요. 이거 너무 쉬워요. 그쵸? 줄기 그리면 돼요. 우리 여기는 A집단이라 그러고 여기는 B집단이라 그러고 같은 줄기를 사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뭐 제일 지금 작은 거는 3자 없죠. 30 몇 없으니까 4부터 한번 해볼게요. 40, 50, 60, 70, 80, 90 정도까지 있으니까 A 집단 그리면 돼. 그쵸? 63 이렇게 그리면 돼. 그쵸? 52, 40, 48, 67 여기 있네. 67 줄기 따라 53, 63, 55, 62, 60, 58, 61, 60대가 많네요. 67, 66, 52, 72 이렇게 있네. 그죠? 이렇게 그리면 되고 B집단도 그리면 돼. 그죠? B집단은 47, 41, 67, 50, 55, 52, 48, 49, 50, 46, 42, 53, 45, 38, 3 있네요. 3, 38 이렇게 있네요. 7, 8, 9는 없네요. 이거는 8, 9는 없으니까 이렇게만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만 그리지 말고 데이터를 해석하면 되겠죠. A집단하고 B집단하고 그림을 그려봤더니 B집단이 A집단보다 조금 더 무겁더라. 몸무게가 많이 나가더라. 뭐 어떤 그룹이 다르겠죠.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든가 뭐 여자, 남자라든가. 그래서 A집단은 50에서 60kg대 데이터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B집단은 40에서 50kg대 데이터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더라.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면 되겠어요. 요 중지하고요. 정확하게 기말 중간고사 공지를 한번 해볼게요. 10월 20일 수요일이에요. 이 수업이 6시부터 8시 50분까지 진행되는 수업인데요. 7시, 8시 50분까지 진행되는 수업이니까 한데요. 어쨌든 6시부터 시험을 보기 시작하면 퇴근 시간도 있고 해서 다 못 볼 것 같아서 시험은 7시 30분부터 볼게요. 7시 30분부터 8시 10분. 딱 40분만 볼 거예요. 40분. 40분이고 비대면 형식으로 볼 거예요. 비대면 형식으로 볼 거고요. K클래스에 중간고사란을 누르면 시험이 7시 30분에 맞춰서 업로드가 바로 그 시간대에 될 거예요. 업로드가 될 거니까 혹시 제가 만약에 업로드 시간이 걸려서 가끔 31분, 32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요 뒤에 시간에 1, 2분 정도 늘려줄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 반 학생들이 많지 않아서 저는 채점은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뭐 객관식이 다 하고 그래서 이 시간도 지금 사실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PDF 파일로 제가 제공을 할 거니까 PDF 파일을 제가 뭐 다운받아서 뭐 프린아웃해서 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A4 용지에다가 1번 답, 2번 답 이렇게 쓰시면 돼요. A4 용지나 뭐 어떤 프린트아웃 용지 펴서 1번 답, 2번 답, 3번, 4번 답, 얼마 이런 식으로 쭉 적고 그 다음 객관식, 주관식 세 문제 나갈 거니까 그 세 문제에 대한 뭐예요? 풀이 과정을 써서 요거를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 하시면 돼요. K클래스에. 요즘 PDF 파일 사진 찍어서 PDF 파일 바꾸는 이런 앱이 너무 많더라고요.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혹시 이게 업로드가 너무 힘들다 아마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려우면 사진을 찍어서 8시 10분 이전에 나한테 카톡 전송도 시험 결과로 받을게요.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8시 10분 이전에 카톡 전송을 하든지 아니면 뭐 K 클래스룸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연동시켜 놓은 구글 클래스룸이라든지 어떤 곳에 업로드해도 상관없고요. 사진 찍어서 나한테 바로 카톡 전송해도 상관없고요. 뭐 이메일 해도 상관없고 다 상관없어요. 제가 첫 시간에 카톡이랑 이메일이랑 다 알려줬고 까 대표님한테도 알려줬으니까 미리미리 까 대표님한테 한번 잘 얘기해 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내가 시험 문제를 업로드할 것인지 잘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작년에 어느 과라고 얘기하진 않겠는데 아직은 않았는데 정말
그때도 뭐 학생들이 똑같이 야간 수업이었는데요. 1번부터 정말 모두 답이 다 똑같았어요. 오타까지 똑같았어요. 이런 경우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경우는 저도 굉장히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어서 그래도 우리가 군인인데 그럼 안 되잖아요. 그쵸? 안 되니까 제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도 힘들고 학생들도 힘들고 그래서 다시 봤어요. 왜냐하면 이 똑같은 시험지를 제가 낼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뭐 객관식이야 뭐 어떻다 하더라도 내가 객관식, 주관식은 꼭 자기 필체로 자기가 써서 내세요. 그리고 안 하겠지만 그냥 제가 그 마지막 영상에 모든 문제를 다 풀이해주고 했으니까 진짜 20분 또는 그 마지막 영상이 지금 한 20분 정도 문제 풀이는 그거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것만 투자해서 옆에다 이렇게 써가면서 문제 풀이하고 답이라고 적으면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작년과 같은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혹시 시험 상황이나 궁금한 게 있으면요 저한테 연락해도 되고요. 제가 과 대표한테 따로 공지를 할 테니까 과 대표한테 물어봐도 되고 조교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되고요. 10월 20일 7시 30분부터 8시 10분 40분간 비대면으로 중간고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 주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중간고사 보고 그리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꼭 치팅하면 안 돼요. 강의 마칠게요.